네, 이어서 오늘장을 움직인 이슈 살펴보고 다음 주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인데 또 이번 주 내내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짙어지는 관망세인데요. 이 안에서 빅 이벤트들 어떻게 시장이 소화해내고 또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휴양이 아닌 휴양지 잭슨홀 미팅, 파월의 입은 어디로?입니다. 자, 미국 와이오밍주의 깊고 깊은 산골 마을 잭슨홀에 글로벌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리조트와 별장이 수두룩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8월에 이곳에 모여서 쉬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는 밤 11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좀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의 지금 발언 어떻게 예상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매파적인 의견보다는 비둘기파의 의견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일 나스닥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어제 시장 미국 시장 어느 정도 선물 시장도 눌린 흐름 나왔지만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고 우리 시장도 개발학 시작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면 결국은 오늘 이 발표되는 흐름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시장에서는 이렇게 우세하게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두 가지 모두의 의견을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금리 인하를 꾸준히 하겠다라는 반응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꾸준히 이어져온 흐름이지만 이런 흐름들이 직접적인 발언으로 이어졌을 때 시장 흐름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 이어진다고 했을 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주식 시장에서의 자금, 지금 예수금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 미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 전체적인 예수금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면에 이런 흐름들 반대편 급부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요. 경계심이 강화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한 발언이 없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 부정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이 나오게 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언급이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경계심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주식시장 단기적인 하락은 피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에 강하게 흐름을 이끌었던 반도체주들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은 이런 흐름에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그 반응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반응해서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술주 그리고 대형 IT주들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지금 금요일 밤이고 주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 주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 텐데요. 대표님께서 양 방향에 대해서 모두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여기에 사실 우리가 파월의 입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있고 사실 8월 폭락장을 가져온 엔화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한 흐름도 조금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 문제, 그리고 엔화 문제, 다양한 지표들, 이 부분 모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먼저 달러 인덱스 먼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25pp가 될 것인지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강달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출 기업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출 관련된 기업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은 저희 채권 시장 흐름도 조금 간략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달러 채권 뗄래야 뗄 수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채권 시장도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지어지면서 함께 가는 시장인데요.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금리가 어느 정도 작년부터 해서 상승했던 부분인데 이 채권 부분은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게 됐죠. 필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하락하는 흐름 꾸준히 이어지고 이런 금리나 우려가 반영됐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가 이런 채권의 가격대, 달러의 가격대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 어떤 단기로 흐름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결과에 따라서 채권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강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자산을 원하시는 분들 금리가 높지 않더라도 국채 혹은 다른 우량 채권을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서 이탈을 할 것이냐 혹은 좀 더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 채권 시장에서 함께 체크를 해볼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인덱스 그리고 채권 시장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한편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보려면 결국 지금 시장의 양상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 주 시장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 신규 상장한 새내 기주들이 사실 뭐 올 연초 상반기에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이번 주에는 굉장한 회전율 그리고 거래 대금을 좀 기록하면서 심지어 이번 달에 상장한 세 종목 TDS팜과 M83 그리고 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렇게 합치면 거래 대금의 합이 삼성전자의 4배를 넘어선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규 상장주에 좀 주목하는 시장 분위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최근에 IT 이슈와 함께 거래량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대장주를 대체했다라기보다는 이런 새내기 상장주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할 섹터가 상당히 없지 않았냐.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인 이런 매수 자금이 이쪽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네. 단기적인 기술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ENCell, M83, 뭐 TDS팜 같은 새로 상장했던 기업들이 유통 가능 물량 대비했을 때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고 공모가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상승률이 나왔죠.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기술력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을 때 주목을 받는 개별적인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인 예수금 그리고 거래대금이 신규 상장주에 쏠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시장에서의 기술적인 흐름 이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83 같은 경우에도 시초에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왔다가 쭉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오죠. 네.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 강했다가 다시 이렇게 밀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단기 지지 라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우리가 이런 미래 가치보다는
IT 쪽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을 때 신규 상장주는 한 번에 밀릴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존 대장주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장 관심이 어느 정도 다른 섹터에도 몰리고 있고 자금 자체는 회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완전히 이런 시장 자체의 예수금이 죽지는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시장 이번 주 내내 사실 투자자분들도 조금 답답하다 혹은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주도주가 좀 부재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신규 상장주에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 투심이 좀 확산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는 철저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밤에 파월의 발언이 나오고 그리고 시장이 이번 주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이번 주에는 사실 좀 눈치 보기 장세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는 좀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함께 짜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 눈치 보기 장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인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는 네.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지 하락이 나오는지 이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상승이 나올 때 시나리오 그리고 시장에서 충격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을 때 시나리오 이 두 가지를 주말에 준비를 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다음 주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방향성이 모호한 시장 속에서는 성장주를 가져갈 것이냐 혹은 주도주 쪽, 방어주 쪽을 성장주 주도주 쪽에서 수익을 노려볼 것이냐 혹은 방어주 쪽으로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성장주가 더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 금리 인하 부분도 점쳐지고 있고 앞으로의 경기 회복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주 쪽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기술 혁신 그리고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성장주들의 기대감 외에도 매출 증가 이 부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비중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성장주 부분의 최소 60% 이상은 우리가 비중을 두고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 이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성장주 부분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시장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높은 시장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높은 시장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 방어주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사장이죠. 그리고 얼마 전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나는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포트폴리오에 현금 보유를 늘리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방어주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어주에 비중을 30%에서 40% 정도 어느 정도 두고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번 주와 같은 눈치 보기 장세는 더 이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 혹은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투자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송가람 대표께서는 조금은 성장주에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수익을 위주로 하는 투자 전략이라면 성장주 그리고 안전성을 위주로 투자 전략을 짜시는 분이라면 경기 방어주에도 좀 관심을 두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음 주에도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 체크를 해볼게요. 현지 시각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을 앞두고 결국은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을 좀 정비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대표님 앞서 이 금리 인하 발언이 나오고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약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이 반도체주 투자 전략,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출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의 이런 반도체주들의 강한 상승, 앞서서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왔는지 간단하게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엔비디아발 AI향 반도체주들의 상승, 대형주들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거나 HBM 관련해서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거나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런 회사들은 다시 한번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형주들이 IT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때 국내 이런 IT주들도 굉장히 큰 하락이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기에 빠른 회복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회복 중에 다시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호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반도체의 비중을 지금은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늘려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인 발표가 됐을 때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 AI 쪽에서의 매출 증가, 실질적인 이런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느냐라는 의문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탈출할 수 있는 부분,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 외에 다른 AI 반도체 업체들도 수요가 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현지 시각 28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이벤트까지 저희가 지켜보면서 반도체주 투자 전략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저희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모르겠다면 시장 방어주에 투자해볼까입니다. 네, 최근 이 낙폭을 단기간에 일부 회복한 증시가 한동안은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송가람 대표께서도 변동성 장세, 좀 눈치 보기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렵다, 답답하다 싶을 때 앞서 성장주와 경기 방어주의 비중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안전하게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조금 자세한 말씀을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최근 이 시장에서 방어주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방어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방어주 중에서는 유틸리티 섹터를 가져가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 유틸리티. 네, 말씀을 드리겠고 유틸리티도 있고 그리고 소비재 이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개 섹터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유틸리티 섹터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틸리티 섹터 안에서도 유틸리티 섹터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 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 관련된 대형 회사들이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전력 수요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틸리티 쪽이 가장 좋다라고 꼽아주셨는데 그러면은 저희 그 안에서 최선호 종목으로도 좀 좁혀볼 수 있을까요? 유틸리티 중에 최선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 쪽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력 인프라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력 수요 부분, 인프라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일진전기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 송가람 대표님의 다음 주 월요일장 관심 종목도 찾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이 중에서 관심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유틸리티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의 가스 이슈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 외에도 최근에 좋은 이슈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이 프로젝트의 관련 수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단기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뭐 중장기로는 한국가스공사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유전이나 가스 발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석유가스 메이저 회사의 계약이 건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한국가스공사의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모두 우리가 좋은 흐름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가격대 47,000원 살짝 눌린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52,000원 그리고 손절가 4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소개해 주셨습니다. 경기 방어주로서 안전성이라는 특징도 있고요. 그런데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이슈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매수가는 47,000원,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44,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표님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으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투자 전략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